지금 여러분 29일부터 뭐예요? 우리 학원 방학이야. 그치? 학원 방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까지 방학이야? 4일까지 방학이야, 얘들아. 그치? 그리고 나서 월수금반은 수요일에 문법하는 학생은 수요일에 파이널 볼 거고요, 문법. 6일날 어제 이제 했던 학생들 6일날 볼 거고, 너네들은 금요일날 선생님하고 문법 시험을 볼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비교급까지 최상급을 끝냈고, 그 다음에 오늘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까지 최대한 끝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배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아, 우리가 배운 것을 보는 것은 안 배운 건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공통 문제에서는 투부정사 나오고 동명사도 나오고 뭐 전치사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나오겠지, 얘들아. 그쵸? 근데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100% 나오니까 오늘 진도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준비됐니? 준비됐어? 얘들아? 우선적으로 여러분 선생님 노트를 하나 보면은 얘들아,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뭐야? to 부정사라고 하죠. 그치, 얘들아?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원래 이 to가 붙기 전에는 여러분 뭐였어? 그냥 동사였어. 그쵸? 동사였다가 이 to라는 여러분 전치사,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와 같은 to가 붙음으로써 이 동사가 아닌 세 가지의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야. 품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명사적으로 사용이 되고, 두 번째는 형용사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to라는 것은 여러분 전치사 to하고 투부정사 to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 to 뒤에 어떤 품사가 어떤 여러분 품사, 즉 명사가 나왔는가, 동사가 나왔는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 전치사 to인지 투부정사 to인지를 구분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to 뒤에 여러분 동사 원형이 왔어. 그럼 얘는 뭐예요? 전치사 to가 아니라 to 부정사 to라는 거야. 외워, 얘들아, 지금. 자, 그러면 to 뒤에 여러분 뭐가 왔어? 명사가 왔어요. 그럼 얘는 여러분 무슨 to라는 거야? 무슨 to예요? 전치사 to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집을 여러분 오늘은 진도로 좀 빨리 나가야 되니까 문제집을 직접 풀면서 할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여러분 자, 투부정사 편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투부정사의 첫 번째 쓰임, 여러분. 자, 여기를 보면 얘들아, 투부정사는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지. 자, 그러면 동사를 뺀 나머지 품사가 되는 거야. 주요 품사에서 여러분 주요 품사가 뭐뭐 있어? 주요 품사 팔품사에서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를 빼고 주요 품사, 중요한 품사,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가 몇 개야? 몇 개니, 얘들아? 자, 첫 번째가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우리 반 이상하네. 얘들아, 왜 그래? 너네 더위 먹었어? 어? 자, 첫 번째는 뭐니, 얘들아? 그렇지. 자, 첫 번째는 얘들아, 요거
뭐예요? 명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 그렇지. 동사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 형용사가 있어요. 네 번째는 부사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대명사죠. 그쵸? 그런데 자, 여러분 대명사야. 대명사까지 써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선생님 한 번 더 정리를 얘를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알겠죠?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자, 명사. 자, 명사를 수식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형용사예요. 그쵸? 형용사로 또 수식하는 게 뭐예요? 부사예요. 부사가 수식하는 게 또 뭐예요, 여러분? 또 다른 부사예요. 다른 부사. 그치? 그리고 또 부사는 뭐를 수식해? 동사를 수식해요. 그쵸,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요 품사가 몇 개냐면 명사하고 대명사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가족이라고 했어. 그치? 하나로 보는 거야, 얘네를. 그러면 주요 품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이해됐니? 그런데 이 동사에다가 우리가 뭐를 붙였어, 얘들아? to를 붙였어. 그럼 동사가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여러분 to를 붙이면서 자, 이 주요 품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한눈에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다시 동사가 여러분 동사 역할이 아니라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동사 앞에 뭐를 붙여서?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게 뭐냐면 명사로 쓰였을 때, 자, 두 번째는 형용사로 쓰였을 때, 세 번째는 부사로 쓰였을 때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태연이 일어서서 하자. 우리 태연이. 자, 일단 여러분 여기를 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명사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책 폈니? 자, 우선적으로 투부정사의 여러분 기본적인 형태, 명사적인 용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자,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 당연히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해석은 여러분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다가 하는 것, 하다가 하는, 하다가 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따 배우겠지만 명사로 여러분 해석을 한 거고요. 명사로 사용이 됐을 때, 하는은 형용사로 사용이 됐을 때, 하기 위해는 뭐로 사용이 된 거야, 얘들아? 부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또 이야기했던 게 있어. 뭐예요? 전치사라는 것은, 전치사는 to 뒤에 뭐가 온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 또는 대명사가 온다. 여러분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자, 어렵지 않아요. 명사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은 문장에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냐?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아까 초등부 학생들 선생님이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4학년도 오고 했는데, 자, 특강을 하면서 얘들아 명사가 문장에 들어갈 때 어느 자리에 들어가? 그러니까 애들이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니네 끝내준다. 초등부 진짜 끝내준다. 그건 동사 앞에라고 하지만 동사 앞에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주어래. 그럼 동사 뒤에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목적어래. 그리고 하나 더, 비동사 뒤에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될 때 비동사 뒤에 오는 게 뭐야? 애들이 보어래.
그래서 선생님이 또 알려줬어. 그리고 명사가 또 어디 뒤에도 오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전치사 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애들 20명 정도 이렇게 앉혀놓고 특강을 하는데, 이야, 우리 반 선생님 맨날 스파르타로 가르치는데, 옐로우 반 학생들 딱 그 아까 그런 전치사 뒤에도 오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소름이라고 한 거야. 근데 우리 중등부 애들은 알고 있지? 의심 안 해도 되지? 아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했어? 명사. 자, 그래서 명사는 전치사 뒤에도 온다. 그런데 자, to 부정사로 바뀌었어. 그래서 명사로 쓰여. 그때는 전치사 뒤에는 못 온다. 알았죠? to 부정사가 명사로 사용이 되어서 주어 자리,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다 갈 수 있어. 똑같이 명사처럼. 그런데 딱 하나 안 돼. 전치사 뒤에 for, to, play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그런데 토부정사 진짜 얘네 가능해요? 딱 보니까 요즘에 우리 동윤이가 노는 거에 좀 빠졌어. 맞지? 응? 자, 동윤이가 노는 게 뭐 여러분? 동윤이의 취미가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그쵸? 자, 그러면 자, 그의 취미는 여러분 뭐예요? 취미는 뭐야? 노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보어와 주어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잖아. 일치가 되는 거를 보어라고 하는 거야. 주어랑 보어랑 자리를 바꿔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 왜냐면 is가 무슨 뜻이야? 이다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주어로 사용이 되고 얘가 보어였다가 보어가 또 주어로 가고 이렇게도 의미가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는 주어 역할 또는 보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목적어는 뭐냐면 결론은 동윤이는 그는 좋아하는 거야.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to play, 노는 거죠. 이게 목적어죠, 여러분.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 세 가지의 여러분 명사로 사용이 될 때 세 가지 역할이 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자,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엄청 쉬워. 그쵸? 봐봐. 노는 건 그의 취미고 그의 취미가 노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자, 노는 것은 해서 이게 주어가 됐고 자, 그의 취미는 노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보어가 된 거예요. 그는 좋아한다. 무엇을? 노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목적어가 된 거지. 오케이? 좋아요. 어머, 선생님 많이 넘겼지? 맞아, 얘들아? 지금 이거 뭐지? 아, 뒤로. 오케이, 이거 비교급이네. 순간.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명사적인 용법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의 자리에 갈 수가 있고요. 자, 위치는 당연히 문장의 맨 앞에, 보어는 비동사나 심이나 또는 여러분 하나 더 씁니다. become 뒤에 옵니다. 자, 목적어는 여러분 뭐예요? 일반 동사. 목적어는 일반 동사 뒤에 온다. 됐나요, 여러분?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어. 그치?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어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이 있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무엇을 뭐뭐 할지, when to 부정사는 언제 뭐뭇을 할지,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뭐뭐 할지, where to 부정사는 어디에서 뭐뭐 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뭐로 사용이 되냐?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라고 얘들아? 명사적인 용법으로 이렇게 옵니다. 나는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렇게 목적어로 많이 나와요. 이해됐니?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면 일반 동사 뒤에서 여러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어, 얘들아? 오케이. 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죠, 여러분? 자, 혹시 얘들아 가주어, 가목적어 여러분, 아니 가주어, 진주어 들어봤어? 가주어는 왜 쓰는 거야? 가주어는 왜 쓰는 거예요? 입을 안 내면 어떡한다는겨? 가주어는 자, 보통 여러분 여기가 주어거든. 주어가 여러분 동사 구보다 주어가 엄청 길어요. 동사 구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 서술적인 용법 배웠지, 얘들아? 형용사 배울 때 서술적 용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서술어 구라고 하는데, 서술어 구보다 여러분 이렇게 뒤에 있는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한마디로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가 너무나도 길면 여러분 이 뒤를 어떻게 한다? 이 뒤로 보내고 여러분 앞에 비어있는 자리는 가주어 it을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다 뭐를 쓴다? to 플러스 여러분 learn, to learn 해가지고 쭉 쓰면 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쓰는 건 to learn만 쓰면 돼요. 왜냐면 뒤에 a foreign language가 있으니까. 자, 보어는 내 꿈은 model, 모델이 되는 것 해서 여러분 내 꿈과 여러분 모델이 되는 것이 뭐가 됐어? 동격이 됐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어다. 알려줬어. 거꾸로 해도 해석이 됩니다. equal이니까 모델이 되는 것은 내 꿈이다 라는 거죠. 자, 나는 원한다. 뭐가? 여러분 변호사가 되기를 했어요. 자, 나는 변호사가 아직 아니죠? 이렇게 뭔가 성립이 안 될 때는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쉬워, 영어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나는 뭐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목적어죠. 그래서 무슨 용법으로 사용이 된 거야, 다? 결론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자, 주어, 보어, 목적어, 가목적어, 아니 가목적어는 안 나왔죠, 여러분? 뭐야, 얘들아? 진주어, 가주어가 나는데 진주어에 있는 것도 당연히 주어로서 사용이 된 거니까 원래 진짜 주어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도 명사적인 용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계속 갈게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참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어디로 가냐면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형용사. 얘들아 질문 혹시 있니? 근데 질문 있는 학생. 응? 질문 없어? 괜찮겠어? 계속 간다? 오케이. 서윤이 왜 머리 묶었어? 예쁜데 머리 풀었을 때 더워서? 자, 형용사적인 용법은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형용사적 용법은 여러분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뭐를 꾸민다? 명사를 꾸민다. 투부정사가 여러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듯이 이 to drink가 something이라는 대명사도 뭐한다? 꾸민다. 알겠죠? 한마디로 명사 뒤에서 꾸민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여러분 무슨 to? 형용사 투부정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러분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애들이 좀 어려워요. 근데 좀 외웠으면 좋겠어. 왜냐면 얘들아, 앉다가 시시 맞아요. 앉는 건데 얘는 혼자 나올 수가 없어. 자, 위에 의자 위에 앉는 거죠. 그래서 sit on이라고 나와야 돼. 이때 전치사를 여러분 생략하면 그 투부정사는 틀린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요런 거랑 같은 거야. 그 할머니는 함께 살 누군가가 없다. 이해되니? 자, 그 할머니는 살 사람이 여러분 그냥 뭐 여러분 함께 살. 이때 with가 빠진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니? 만약에 할머니는 살 수 있는 집이 없다. 집은 여러분 집 안에서 살아? 바깥에서 살아? 그렇지. 그때 집은 하우스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to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 안에서 사는 거지. 그래서 live in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는 꾸미는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독거노인이라는 거죠. 혼자 살아야 되는 할머니. 그래서 이때 전치사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서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외우면 돼요. anyone to live with. a chair to 뭐야 여러분? sit on. 나올 때마다 적어놓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 훈련이 돼야 돼. 자, 영어를 잘하는데 여러분 쉬운 방법만 찾으면 여러분들 영어 망하게 될 거야. 쉬운 방법만 찾는 건 없어요. 쉬운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형용사의 여러분 용법에 It's time to 부정사가 있어요, 여러분. It's time to 부정사. 자,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무슨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여러분? 떠날 시간이다 라는 거야. 그쵸? 자, 또는 출발할 시간이다, 떠날 시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쓰면 되죠? 다 쓰고 있죠? 자,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나는 해야 할 많은 숙제가 있다. 해야 할, 그쵸 여러분? 요거죠? 이해됐니? 자, 나는 마실 어떠한 것을 원한다. 여러분 투부정사가 대명사도 뒤에서 꾸민다. 그는 앉을 의자가 없다. 떠나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형용사적인 용법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적인 용법을 갈게요, 여러분. 부사적인 용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그쵸? 목적인데, 자, 목적의 의미는 여러분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러 이런 의미예요. 너네 강남어원에 뭐 하러 왔니? 영어 공부하러. 그치? 영어 공부를 잘하러, 잘하기 위해. 그게 바로 목적의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해석을 하면은 나는 그 도서관에 갔다. 뭐 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원인은 여러분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면 돼. 원인이 뭐냐? 그녀가 행복해요, 여러분. 여기다가 앞에다 쓸까? 감정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감정 형용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정 형용사가 나와요. 그녀는 행복했다 라고 했어.
행복한 감정의 원인이 뭘까? 아주 멋진 그 남자를 만나서. 이해됐어요, 여러분? 너네도 예쁜 여학생 있는데 남학생들 가면 어떻게 해, 유준아? 관심 없어요? 아니, 교실에 딱 갔는데 우리 반에 예쁜 여학생 있어, 태연이. 그럼 태연이 맨날 멋있게 하고 갈걸? 잘 보이려고. 그치, 동윤아? 맞잖아. 자, 뭐야? 보기만 해도 뭐가 돼요, 여러분? 행복하죠. 우리가 차은우로, 선생님이 차은우로 볼 때마다 뭐 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알겠니? 자, 형용사 수식을 여러분 배우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품사 공부를 할 때, 자, 형용사는 누구 수식한다 했어요? 형용사는? 그렇지, 명사 수식해. 그치? 그러면 명사를 뺀 나머지, 즉 형용사, 부사, 나머지가 뭐가 있어?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얘네 누가 수식해? 부사가 수식해요. 부사가 수식해. 선생님, 부사도 수식해. 이게 부사예요, 여러분. Thank you. 되게 쉬운 거 있어. Very much. 뭐 여러분? 매우 많이. very가 여러분 부사고, much도 뭐가 돼, 여러분? 부사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자, 결론은 여러분, 그 질문은 어려운, 힘든 이라는 형용사예요. 뭐 하기에? 대답하기에.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이 형용사를 수식하러 온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형용사를 수식하러 온 부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요거죠, 여러분. 뭐예요? 결과. 결과는 여러분 동사를 외우면 돼요. 알겠지? live, grow up, wake up.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그는 살아서 몇 살이 되었어? 100살이 되셨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선생님이 밑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있네. 그는 살아서 몇 살이 되셨어? 80세가 되었다. 선생님 이상해요.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 해도 상관이 없어, 얘들아. 근데 부사적인 용법의 결과는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그는 살아서 80세가 되셨다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해됐니? 요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죠. 그치, 얘들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고, 슬픈이라고 여러분 형용사 하는데 수식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슬픈은 감정의 형용사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원인이 되겠죠. 그가 슬펐대. 왜? 콘서트, 음악회에 못 가서.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돼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 뭐 해야 된다? 계속 문제를 풀고 개념을 똑바로 외워야 돼요. 자, 문제만 계속 푼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문제도 풀긴 푸는데 문제 풀기 전에 뭐부터? 이론부터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돼.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는 학생?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투투용법 갑니다. 자, 부사적인 용법의 투투와 enough to예요, 여러분. 이건 형용사적인 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to라는 것은 부사야, 얘 자체가. 너무. 그래서 이 to는 나중에 so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to 부정사, 여러분. 용법 중에서 부사적인 용법에 to와 enough를 배우는데 일단은 여러분 to 형용사 부사 또는 to 부정사가 나오고요.
뜻은 너무 뭐뭐해서 없다는 뜻이죠. 얘는 어떻게 가냐? 자, 이 to는 여러분 이 to는 so로 바꾸고 형용사 부사로 여러분 그대로 내려오고요. 투부정사 여러분 이것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대절로 바꿀 수가 있다. 대수로 쓰고 주어 쓴 다음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이니까 can't를 넣으면 됩니다. 알겠니? 동윤아 씻어. 왜 자꾸 긁어? 괜찮은 거지? 자, 형용사 부사 enough to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니까 자, 너무 여러분 형용사 부사에서 주어가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접목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투투용법 밑에 선생님도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거를 바꾸래 보니까 여러분 She is so nervous that she can't talk calmly. 그녀는 너무 뭐해서 얘들아? 예민해서 그쵸 여러분? 뭐 할 수가 없었어? 조용히 말할 수 없었대. 자, 그러면 여러분 can't가 나왔으니까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죠. 그럼 too 뭐예요 여러분? too nervous. 그 다음에 to 여러분 뭐 할 수 없었어? talk. 너무 쉽죠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투부정사. 투투용법이 투부정사의 부사의 역할이다 라는 걸 꼭 알아둬야 돼. 자, 나는 너무 피곤했어. 자, 나는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나는 뭐 했어 얘들아? 곧 몇 시까지? 정오죠. 자정 아니야. 자정은 밤 12시예요. 알겠지? 자정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낮 12시까지 잠잘 정도로 나는 뭐 했어? 너무 피곤했대.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뭐 했어 얘들아? 나는 피곤해서 뭐 했어? 그렇지. Too tired. 한번 해볼까? 니네가 하는 대로? Too. 난 너무 피곤해서 여기까지 잠잘 수 없었다는 건데? 그치. 나는 tired. 뭐야 여러분? enough. 뭐가 나와야 돼? to 뭐가 나와야 돼? sleep. 나는 정오까지 잠잘 정도로 충분히 뭐 했다? 피곤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선생님 아까 알려줬잖아. 부정이 나오면 to 낫이 없네. 그러면 enough to로 가면 돼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해됐어? 오케이. 자, 질문 있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여러분 끝까지 다 풀어야 돼. 투부정사 다 풀고 여러분 다 풀어와야 돼. 이거 한번 해보자. 7번. 다음 밑줄 친 투부정사가 같은 용법인 것끼리 묶인 것은 자, 고난도인데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지금 풀어봐. 한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시작.
답이 동윤아 몇 번이야? 1번. 자, 일단 동윤이가 잘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잠자러 잠잘 시간이다 라는 거. 시간. 그쵸? 그럼 잠잘 시간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놀 시간이 없다. 그는 이런 뭐예요? 이건 뭐예요? to say. 그쵸?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녀는 프렌치가 뭐예요? 프랑스어죠 여러분. 쓰세요. 프랑스어로 공부하기 위해 파리에 갔다. 나는 기뻐. 뭐로 해서? 너를 만나서. 그랬어 얘들아. 그치? 자, 선생님이 지도한 거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외우라고 한 게 있었어. 여러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꼭 외우라고 했어 동윤아. 그런데 지금 설명한 거를 놓쳤지? 뭐 놓쳤어? 뭐를 놓친 것 같아? 응? 아, 자꾸 비교급으로 넘어가 얘. 뭘 놓쳤어? 자, 놓친 거 얘들아. 미안. 선생님 눈이 아프네. 그치, 미안하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자, 이 it은 여러분 해석을 안 해요. 그치? 잠자러 갈 시간. 명사 뒤에 있으면 투부정사 뭐 한다겠어? 꾸민다라고 했죠? 선생님 얘는요 장소잖아. 장소야. 그녀가 파리에 갔대. 간 목적 있잖아. 놀러 갔거나 에펠탑을 보러 갔거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위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여러분? 부사적인 용법이죠. 부사적인 용법이 뭐예요 여러분? 목적이지. 나는 행복해. 너를 뭐해서? 만나서. 여러분 뭐예요? 부사적인 용법이 뭐예요? 만났기 때문이니까 원인이 되는 거야. 답은 1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거야 동윤아. 정신 차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동명사